산모들 대부분 자연분만 하길 원할 텐데 자연분만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자연분만 했어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란 태아가 드디어 엄마 아빠와 만나는 날. 아기를 만난다는 설레임과 기쁨도 잠시. 기나긴 진통과 출산의 고통을 생각하면 막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소중한 아기를 만나는 시간이 더욱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자연분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장 이상적인 분만법이면서도 산모 대부분 선호하는 방법이 바로 자연분만인데요. 자연분만은 태아가 자연적으로 산모의 질을 통해 모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이 임박하게 되면 자궁은 태아를 내보내기 위해 수축 작용을 시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산모는 진통을 느끼게 됩니다.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규칙적인 진통이 있거나 물 같은 분비물이 흘러서 양수가 터진 것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 분만실로 내원하셔야 합니다. 자연분만의 과정은 총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궁 입구가 열리는 제1기, 태아가 탄생하는 제2기, 자궁에서 태반이 유출되는 제3기로 나뉘어집니다. 진통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자궁 입구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가 첫 번째 단계로 막혀있던 자궁 입구가 10cm까지 열리게 됩니다. 분만 1기의 자궁 경부가 열리는 속도를 보게 되면 약 4cm 정도가 될 때까지는 비교적 천천히 진행이 되다가 4cm 이후에는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경산부의 경우에는 초산모에 비해서 분만 1기나 분만 2기가 모두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자궁 입구가 완전히 열리고 나면 태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뒤이어 자궁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태반과 탯줄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기나긴 분만 1기에 비해 2기와 3기는 비교적 짧은 시간. 하지만 분만 2기의 시간이 길어지면 수술이 불가피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비 엄마, 그것이 알고 싶다. 주위에서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진통을 하면서 결국에는 제왕절개하는 산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처음부터 제왕절개 할 수 있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아가 거꾸로 있다든지 또는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는 전치 태반이 있다든지 그와 같이 자연분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하게 되지만 그와 같이 수술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분만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연분만을 결정짓는 요소로는 자궁의 수축력이라든지 또는 산도의 상태, 태아의 크기,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진통을 시도하기 전에 자연분만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연분만은 출산의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산모의 빠른 회복과 태아의 건강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해 가장 우선시되는 분만법입니다. 특히 전 과정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분만은 산모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태아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르바이의 분만이나 무통분만, 라마즈 분만, 좌식 분만, 경락 분만 등 다양한 분만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 진통이라는 힘든 고통의 시간은 잠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의 시간이 더욱 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만법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아가사랑 사이트에서는 무통분만에 대한 대화가 자주 오고 갑니다. 산달이 다가올수록 출산에 대한 두려움은 커져만 가기 때문인데요.
저도 무통분만을 하고 싶은데 무통분만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 출산 후 몸이 많이 망가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무통분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잘못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 무엇이 오해이고 진실인지 알아볼까요? 무통분만이란 말 그대로 마취 등의 방법을 사용해 산모가 산통을 느끼지 않고 분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무통분만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의 경막의 공간에 주사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삽입하고 그 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출산의 고통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산모들에게 무통분만이란 방법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기 마련. 하지만 무통분만이라 할지라도 100% 완벽하게 통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통마취를 한다고 환자가 통증을 하나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통마취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는 시기는 자궁경부가 4, 5cm 정도는 돼야지 투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산모가 산통을 감수해야 되고 또 그때까지의 산통은 어느 정도 감수할 만합니다. 만약에 4, 5cm가 되기 전에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분만 진통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산모들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산모들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진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산모들은 자궁이 다 열린 다음에는 약간의 진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적절한 시기에 마취제를 투여한다면 성공적인 무통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통분만을 하면 아기의 머리가 나빠지나요? 무통 마취에 쓰이는 약물이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통 마취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통분만을 하면 나중에 허리가 아프다던데요? 무통분만이 일시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모두 회복되고요. 무통분만이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무통분만을 하면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다는데. 무통마취를 하게 되면 분만 진행 시간이 약간 길어지거나 흡입분만과 같은 기계분만의 위험성이 약간 증가할 수는 있지만 제왕절개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통분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출산을 준비한다면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분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만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 애가 여가여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서 지금 시도하다가 9시간 진통하다가 못해갖고 제왕절개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는 10명당 4명꼴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전체 출산의 절반 수준에 달할 정도로 증가한 제왕절개술. 자연분만만큼이나 많이 시행하는 분만법이기 때문에 제왕절개에 대한 이해와 준비도 꼭 필요한데요. 제2의 분만법인 제왕절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연분만이 산모와 태아에게 최상의 분만법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산모의 자궁 상태나 태아의 상태가 더 이상 분만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태아의 위치가 비정상적인 경우, 또는 전치 태반과 같이 자연분만 시도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왕절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에 제왕절개술이나 자궁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자연분만이 어렵게 됩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크게 준비, 마취, 수술의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수술 3일 전 심전도 검사, 소변 검사, 혈액 검사, 흉부선 X선 검사 등 필요한 검사들을 실시하여 산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수술 전날 입원하여 자정부터는 금식해야 합니다. 마취 방법은 크게 전신마취와 척추마취로 나뉘는데 전신마취는 말 그대로 전신을 의식과 감각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고
척추 마취는 국소 마취의 한 종류로 하복부 이하, 하반신만을 마취하는 방법입니다. 척추 마취와 전신 마취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척추 마취의 경우에는 제왕절개가 이루어지는 하복부에 대해서 감각이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분만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아기를 만져보거나 아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 이루어지는 소리를 직접 듣거나 또는 피부가 당겨지는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산모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신 마취는 수술 내내 잠을 자기 때문에 척추 마취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출생 직후에 아기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취를 한 후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술 부위는 치골 위 3cm 위치에서 가로로 약 10에서 13cm 정도 절개하고 다시 태아를 감싸고 있는 양막을 절개합니다. 그리고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겨 꺼낸 후 탯줄을 자르고 양수와 양막의 찌꺼기까지 제거합니다. 예비 엄마, 그것이 알고 싶다.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은 밥도 바로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은 그 경과는 어떻고 후유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마취약이나 또는 수술 중에 장이 만져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수술 직후에는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통증 조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엔 자연분만 산모들처럼 바로 걷기는 힘들지만 가능한 빨리 몸을 추스려 움직여야 전반적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왕절개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분만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제왕절개는 자연분만보다 출혈량이 많게 됩니다. 또 분만 직후 자궁 내막염과 같은 감염이나 또는 장기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궁 내 유착이라든지 이후 임신에 유착 태반과 같은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시술을 하려면 이제 좀 하는 병원으로 찾아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첫째는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는데 혹시 둘째는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있을까요? 자연분만의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첫째 아이는 제왕절개로 낳았지만 둘째 아이만큼은 자연분만으로 낳길 원하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힘 주세요. 끝! 예전에는 제왕절개를 시행할 때 세로절개를 했기 때문에 다음 임신 시 자연분만을 시도하면 자궁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왕절개를 할 때 가로절개를 하기 때문에 그 위험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자궁 파열이라는 높은 위험성이 따르는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과거 제왕절개 시 가로절개를 시행한 산모들 중에서 임상적으로 자연분만이 적합한 골반을 가지며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마취과 의사 및 의사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제왕절개를 반복할 때 생기는 수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100명 중에 1명꼴로 자궁 파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아기와 산모 모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모와 태아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왕절개 후 다음 임신 시 분만 방법을 선택할 때 있어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몸살 때문에 좀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애기 낳으면 금방 배가 쏙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애기 몸무게만큼만 빠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출산이라는 큰 산을 넘은 산모들. 하지만 육아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다시 큰 산을 넘기 위해선 산후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출산 못지않게 중요한 산후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산 후 산모들의 신체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궁이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오로가 생기거나 산후 진통이 오는 등 10달 동안 태아를 위해 맞춰진 신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작용들이 시작됩니다. 출산 직후에 자궁은 조금은 수축하게 되지만 아직은 큰 상태로서 성인 머리만한 크기를 유지하게 되는데 보통 4에서 6주 정도가 지나야지만 원래 크기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3일 정도까지는 이러한 자궁 수축력 때문에 산후 진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오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자궁 내막이 두터워져 있던 것이 탈락되면서 발생되는 과정으로서 초반에는 적색 오로가 나왔다가 점점 색이 옅어지면서 산후 10일경부터는 백색 오로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 수분이 축적되게 되는데 분만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수분이 배설되게 되면서 땀과 소변의 양이 증가되게 됩니다. 또한 출산 전의 체중은 임신 전에 비해 약 10kg 정도 증가하지만 출산 직후에는 태아와 태반 무게인 3 내지 5kg 정도만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임신 전 체중을 회복하게 됩니다. 분만 후 월경이 시작되는 시기는 모유 수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0에서 75일 후에, 모유 수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균 6개월 뒤에 배란이 됩니다. 모유 수유 어렵지 않아요. 성공적인 모유 수유를 위해서는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엄마와 아기가 피부 접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한두 시간 이내 첫 수유를 하지 못하면 아기가 그 이후에 잘 먹지 않고 잠만 잘 수도 있으니 출산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유 수유를 시작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 하지만 모유 수유를 성공적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몸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산모들이 많습니다. 모유가 모아지면 전몸살이나 유방우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아기에게 충분하게 모유를 먹게 하고 모유를 완전히 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기 전에는 보통 5분 정도 온찜질을 해주게 되는데요. 전몸살이 난 후에는 온찜질이 아닌 냉찜질을 해주셔야 합니다.